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참 별 대도 않는 걸로 인원다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 살겠어요. 이 글은 흔들리지 말자는 결심을 굳히기 위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연애 6년, 결혼한 지 2년 됐습니다. 5년이 해외 장거리였고 그 탓에 세세한 서로의 식성이나 습관 등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휴가에 맞춰 여행을 하는 게 대부분 데이트의 전부였고, 그때도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고 넘겼습니다. 전 삶은 계란은 좋아합니다. 간식으로 삶아두고 먹을 정도이고, 딱히 가리는 음식은 없지만 민물 생선이나 생미역 등 비린 것은 잘 못 먹습니다. 우유 등 유제품은 좋아하고요. 남편은 냉면 먹을 때도 삶은 계란은 먹지 않고 낚시 가서 민물생선 잡아다 끓여 먹고 매운탕 좋아합니다. 본인 말로는 유당불내증이 있다는데 초코, 딸기 우유 다 잘 먹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침은 꼭 챙겨 먹습니다. 전 삶은 계란에 샐러드 먹고 남편은 계란 빼고 샐러드만 먹습니다. 전 우유 넣고 과일 갈아 마시고 남편은 오렌지나 포도 등 시판 주스 마십니다. 가끔 본인이 좋아하는 과일, 딸기나 블루베리 갈았을 땐 마십니다. 어느 날 저한테 아침으로 계란 안 먹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짜증나는 말투로요. 같은 샐러드지만 다른 접시에 내는데 제 접시에 있는 삶은 계란을 아침부터 보는 게 비위 상한다 합니다. 남편은 친구들이랑 주말 낚시를 다닙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에 가서 토요일 저녁에 옵니다. 민물 생선 잡아서 친구들이랑 집으로 옵니다. 술 안주하게 매운탕 끓여달라고 합니다. 손질 다 해주고 제가 양념하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연히 저는 비려서 간도 제대로 못 보고요. 한 번 해주니 당연한 듯 들이닥치길래 싫은 소리 했더니 그거 딱 하나 해주는 게 뭐가 힘드냐고 화냅니다. 친구들 중 남편과 한 명만 기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와서 술 진탕 마시고 다들 거실에 뻗어 자면 남은 매운탕에 수제비나 라면 끓여 먹고 해장하고 일요일 저녁 때쯤 돌아갑니다. 집을 비우기도 해봤지만 지들끼리 알아서 먹고 놀다가 치우지도 않고 일요일 저녁까지 놀다가 저희 집에서 씻고 출근합니다. 제 부모님은 해외 사십니다. 시부모님은 40분 거리에 사시는데 어머니 반찬 준다고 지하철 갈아타고 오셨습니다. 오시면 그 반찬에 같이 저녁 먹고 주무시고 그 반찬에 저희 아침 차려주시고 출근하고 나면 집 청소해주시고 그 반찬에 저녁 먹고 집에 가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그러고도 2주에 한 번씩 모시고 식사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다리가 불편하신데 TV 보시고 어디에 뭐가 나왔는데 그거 맛있겠더라 하면 주말에 모시고 그거 먹으러 가야 됩니다. 차로 2~3시간 거리는 기본이고 곰탕 먹으러 갔다가 1박 2일로 자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넘겼습니다. 싸워봐야 내 입만 아프고 싫은 소리 해봐야 달라지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요즘 들어 부쩍 저 먹는 거에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떡볶이 시켜 안주 삼아 먹는데 같이 온 계란은 제 앞접시에 놓고 먹는데 갑자기 비위 상한다고 숟가락을 바닥에 집어 던집니다. 어느 날 바나나 얼려둔 게 조금 남았길래 딸기랑 같이 갈았습니다. 갈면서 먹을래? 했더니 알겠다고 해서 줬더니 승질냅니다. 본인 바나나 싫어하는 거 모르냐고. 분명 바나나랑 딸기라고 했는데. 그래놓고 결국 다 마셨습니다. 스크램블 에그 하는데 버터가 없어서 식용유 했더니 승질냅니다. 평소에도 가끔 식용유로 했었는데 같이 장 보면서 제가 요플레 사면 돈 아깝단 소리 합니다. 그러면서 지는 편의점에서 비오트 사 먹습니다. 진짜 사소하고 세세하게 야금야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쓰려니 다 기억이 안 날 만큼 그리고 정말 세세하고 유치하게 오늘 아침은 콘프레이크 먹기로 했습니다. 남편 씻는 동안 꺼내놓고 전 그릇에 미리 부어놓고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전 눅눅하게 먹는 거 좋아하고 남편은 바로 부어서 바삭하게 먹습니다. 나오더니 왜 자기 거 안 부어놨냐고 합니다. 바삭하게 먹으니까 바로 부어 먹으라고 꺼내놨다 하니까 별말 없이 먹고 있길래 화장 끝내고 앉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너는 참 비위상하게 먹는 재주 있다고. 그거 무슨 맛으로 먹냐. 그렇게 먹을 거면 아예 끓여 먹어라. 같이 먹는 사람 비위상하게 개죽 같은 비주얼로 먹는 꼴 보니 입맛 떨어진다고 합니다.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하니 너 먹는 걸 보니 좋은 소리 안 나온다면서 온갖 승질 다 내면서 출근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있다 아까 엄마가 전화 와서 엄마 하고 받았는데
아침은 먹었냐고 묻는 소리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는 사람이랑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사무실 동생이 남친이 샌드위치 사서 보내줬다면서 아까 점심시간에 꺼내는데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연애 때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같이 냉면 먹으면 얼른 내 그릇에 계란 덜어주고 밥 먹고 나면 후식으로 편의점 들려서 요플레 사다 주고 그랬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이래놓고 아버님이 또 어디에 뭐가 드시고 싶으신지 아까 카톡으로 덜렁 식당 주소만 보내놓는 이 남자를 보니 제가 왜 굳이 이 사람과 살며 상처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답답한 글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왜 그러고 살았냐고요? 저 중학교 때 부모님이랑 한국 떠나 살아서 친구도 없고 딱히 아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은 친척들이랑 유산 문제로 칼부림까지 나면서 정 떨어졌다고 2년 다 끊고 떠난 거라 의지할 사람도 없고 저희 엄마는 무심하고 말이 없으신 분인데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했을 때 딱 하나 걱정한 게 혼자 한국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였어요. 엄마는 아예 한국의 발길을 끊으셨고 아빠는 겨우 할아버지 산소만 몇 년에 한 번 다녀가십니다. 엄마 저 결혼식 때문에 거의 19년 만에 한국 처음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저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매일 북적북적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에 사촌 동생들까지 9식구랑 살았어서 부모님이랑 셋이 떠났을 때 그 허전함을 못 이겨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부쩍이는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죠. 남편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말을 참 잘해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 한국 와 있는 저한테 친구 만들어줘서 실제 남편 친구들이랑 다 친합니다. 어머님이 너 못 챙겨주시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 대신에 너 챙겨주는 건데 그걸 싫다고 하는 건 염치 없는 거라고. 실제로 엄마도 10년 넘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셨고 시집살이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하셔서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솔직히 여기만 들어와 봐도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은 아니세요. 집에 제사도 없고 저 시댁 가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싫은 소리 눈치 한번 안 주십니다. 실제로 반찬에 오시는 것도 저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해다 주세요. 근데 이렇게까지 자주 오시고 자주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눈치 안 주셔도 어려운 분이고 굉장히 다정한 분이시긴 하지만 제가 무뚝뚝하게 커서인지 어렵고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너 힘들까봐 와서 청소, 빨래 다 해주는데 배가 불러서 싫은 소리 한다는데 뭐라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고맙긴 한 일인데 뭐라 꼬집을 수 없게 불편하고 청소, 빨래 안 해주셔도 되니 안 오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뭐 바라고 해주신 것도 아니고 다 너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베베 꼬였냐고 네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집도 시댁에서 해주신다는 거 저희 부모님이 반반하자고 우기셨는데 안 된다고 남자가 집 해가는 거라고 하셔서 저 아무것도 안 해갔어요. 저랑 장거리 하면서 남편 나름대로 결혼 준비한다고 가구나 가전 좋은 걸로 사둬서 제가 딱히 살 것도 없었고 한국 와서 남편 차 바꿔주고 제 차 한 대 산 게 제가 해온 전부라서 뭐 합의혼 안 해도 손해볼 건 없죠. 그냥 차랑 다 놓고 가고 싶어요. 은근 아이 바라셨는데 아예 꿈도 못 꿀 상황이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주소 보낸 카톡에 답 안 했더니 자기 낚시 약속 있다고 모시고 다녀오라고 보내놓은 카톡 보니 갑자기 우라가 치밀러서 그냥 무작정 받아보고 싶다고 생각돼서 퇴근하자마자 그냥 서해 왔어요. 그리고 저 혼자서 모시고 여기저기 다닌 적 많아요. 저요. 그냥 성격이 묻어내요. 좋게 말해 묻어난 거고 그냥 무뎌요. 감정선이 높낮이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는 편이고 또 크게 화가 잘 안 나요. 운전하면서도 화가 난다는 걸 이해 못하는 편이기도 하고 살면서 화를 내봤다 하는 기억도 크게 없고 소리질러 싸워본 적도 없어요. 반면 남편은 예민하고 사람 좋아하고 감정선이 널뛰기를 하는 편이라 연애 때도 쿡 찌르는 말 하긴 했어도 돌아서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자기의 현재 감정이 왜 그런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명이 사라지고 그냥 혼자 쿡 찔러놓고 자기 할 거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찔러도 아야 하고 아물었는데 굉장히 얕고 작게 쿡쿡 찔리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아물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혼자 골맞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저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도 같이 짜증내고 목소리 높아지고 못된 소리 하게 되고 처음엔 안 그러던 애가 화내니까 놀라기도 하더니 이젠 제가 화내면 웃어요. 웃긴가 봐요. 아마 남편이 보기엔 제가 화내는 게 어설프겠죠.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그냥 그래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실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냥 성격이 무디세요. 저보다 더 아마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내가 그러는 이유가 있으려니 하실 분들이라 그냥 이혼하고 말씀드리려고요. 말없이 하는 첫 외박인데 되려 덤덤해요. 낚시하러 가느라 집에 안 가본 건지 남편 아무 연락 없네요. 권태기 그런 걸까요? 정말 제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진 걸까요? 여자?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질투가 없어서 그런가 권태기라는 말은 슬픈데 바람이라는 거엔 아무 느낌 없어요. 피고 싶었나 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가 보다. 나 싫다는 사람은 나도 됐다 싶어요. 그냥 혼자 답답했어요. 혼자서 술도 좀 많이 마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털어놓고 싶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 글들을 읽으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면서 혼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기에 글을 적을까 했던 그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면서요. 말할 사람이 없기도 하고 익명이라는 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지 아니까. 솔직히는 바보 같지만 저런 말들 들으면서도 나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웃기게도 어제까진 이혼이라는 생각 크게 안 하고 살았어요. 그냥 오늘 저 사람이 기분이 또 뾰족한가 보다 하고 혼자 몸살이고 있으면 혼자 기분 풀어줘서는 해실거리면서 애교 부리는 거 보면 스르르 풀어지곤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종일 일에 집중 안 되고 지난 못된 말들, 행동들, 표정들만 생각나서 그러다 문득 내 스스로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또 지쳐가고 있구나 싶어서 이혼하고 싶다. 이혼할까? 이혼해도 괜찮을까? 머릿속에 이혼만 맴돌다가 확신이 필요했어요. 이러다가도 집에 가서 남편 보면 풀어지고 혹시라도 남편이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는 뻔한 거짓말을 하면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 하고 넘겨버릴까봐 그래서 글 적고 싶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누군가 딩동댕 정답입니다 하고 확인해 주길 바랬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두 번째 추가. 거의 9년에 가까운 시간이 끝났는데 한 달 남짓 걸렸네요.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하고 새삼 놀랐고 결심하고 실행하기까지는 그렇게 고민하고 곱씹게 되던 게 이혼 신청서 제출하고 온 날부터 전혀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언제 가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하는 의무감만 남을 뿐 왠지 해뜬 바다가 보고 싶어서 창밖으로 어두운 바다만 보다 잠들었는데 체크아웃 콜 받고 깼어요. 꺼뒀던 핸드폰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남편 친구들까지 어디냐고 무슨 일이냐고 실종 신고를 하니 차량 도난 신고를 하니 어쩌니 난리길래 하나하나 읽고 있는데 남편이 바로 전화 오길래 받았더니 어디냐고 미쳤냐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는데 그 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해 주길 내심 내가 바라고 있었구나 싶어서 그냥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혼자 여행 왔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냥 다시 폰 끄고 챙겨 나와서 그냥 한참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나 걷는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연애 때는 밥 먹고 소화하자며 손 꼭 잡고 30분씩 같이 걸어줬었는데 하는 멍청하게 혼자 감상해줬는 지난 생각들만 나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시부모님 다 와 계시고 저 보자마자 호들갑 떠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어디 있었냐고 하시는데 그냥 그랬어요. 저 이혼할래요 하고 눈물 날 줄 알았는데 호들갑 떠는 두 분 뒤에서 멍하게 있는 남편 얼굴 보니 그냥 그 말이 나왔어요. 저희 둘 막 번갈아 보시면서 두 분이서 눈치만 보시는데 남편이 그래 딱 그렇게만 말하고 두 분 모셔다 드린다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저 사람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랬구나. 정말 이혼하자는 말 나한테서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구나 싶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살면서 제일 많이 울어본 것 같이 그렇게 한참 울다가 잠들었나 봐요. 침대더라고요. 짐 챙겨서 나간다고 서류 보낼 테니 다음 주에 접수하러 가자는 카톡 남겨져 있고 일사천리라는 말이 이럴 때 어울리는 말 같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혼했어요. 다음 주에 법원 가는 거 알지? 몇 시에 봐? 라는 업무보다 더 단답인 문자 몇 번만으로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이혼했어요. 허무할 정도로 쉽게요. 중간에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저 좋아하는 걸로 저녁 차려주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마주 앉아서 먹는데 그냥 눈물이 나서 다 먹질 못했어요. 그냥 다 미안하다고 저도 계속 사과하면서 울고 어머님도 제게 미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계속 울다가 가셨어요. 택시 잡아드린다고 나섰더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셔가려고 기다렸다면서 그냥 낯선 사람처럼 저한테 목례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진짜 이혼 확정되고 그렇게 왜 이혼하자고 하는 건지 말하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이혼했어요.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입 밖에 올린 건 맞는데 같이 가서 내 손으로 서류 다 쓰고 한 것도 맞는데 마치 내가 이혼을 당한 것 같은 허망한 마음에 한동안은 좀 많이 힘들었다가 천천히 주변 정리를 하면서 나름 안정을 찾고 있었어요. 세상에 참 이혼이라는 게 싫을 수도 있구나 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나 보다 했어요. 이렇게 쉬운 걸 다른 사람들은 왜 그리 어려워했나 싶은 이상한 마음까지 들고 허탈해서 웃다가 울다가 그랬어요. 회사 일이 정리가 안 돼서 이혼하고도 좀 더 머물러야 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호칭은 우선 남편이라 할게요. 남편이 자신이 그냥 시댁에서 출퇴근할 테니 한국 생활 정리될 때까지 그냥 집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만 살 건데 또 옮기고 새로 사고 할 필요 뭐가 있냐고. 집에서 있으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보낼 거 미리 보내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어느 날인가 퇴근하고 아파트 주차장 들어서는데 누가 막 뛰어와서 앞을 막는데 보니까 남편 친구 셋이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단지 밖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자기들이 더 미안해하면서 자기들 때문이라고 사과하고 변명해 주는데 그 변명조차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권태기도 바람도 아닌 내기였대요. 기혼인 친구는 장비 하나를 살 때도 낚시 여행을 갈 때도 심지어 주말 외출도 평일 내내 와이프한테 애걸복걸하고 각종 소원과 자잘한 심부름 이거 해라 말아라 등 조건을 달아야 허락되는 일이 왜 남편에게는 쉬운 건지 그 친구의 와이프가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다가 저를 자극해보자는 내기가 붙었다네요. 자신들이 불시에 쳐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과연 몇 번 만에 실은 내색하는지 낚시 장비를 걸고 내기를 했대요. 남편은 니들이 100번이고 쳐들어와도 꿈쩍도 안 한다에 100만 원을 걸었고, 친구들은 3번, 5번, 10번 뭐 이렇게 걸고 결론은 9개월 동안 친구들은 싫은 티 한 번 못 느꼈다고 남편이 이겼다고 이혼한지도 몰랐고 여느 때처럼 낚시 갔다가 우리 집 가자는 말이 나왔는데 남편이 못 간다고 해서 드디어 내가 싫은 티 낸 거냐고 얘기하다가 남편이 이혼한다라는 식으로 말했고 다들 안 믿었대요. 그냥 싸우느라 하는 소리겠지 했고 맘대로 쳐들어왔길래 이혼 진행 중일 때도 전후 사정 몰랐지만 그냥 상 차려줬습니다. 아마 그때도 전 아직 이혼한 게 아니니 그냥 진행 중인 거니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처럼 익숙하게 행동하니 친구들도 그냥 싸워서 이혼 소리 하는 거려니 하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만났는데 이번엔 남편이 진짜 안 된다고 진짜 이혼했다고 하니 자기들도 너무 놀랐다고 미리 몰라서 미안하다고 자기들 때문이라고 남편은 별 말을 안 해서 이유도 못 들었다. 설명해달라고 자기들이 변명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왜 제 친구도 아닌 남편 친구들한테 하소연하고 그들의 변명을 들어야 할까 싶어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 돌아가시라 하고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벨 2번 정도 울렸을까? 너무 해맑고 밝게 전화 받길래 놀랐는데 자기 목소리가 너무 밝았다 싶었는지 금방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친구들 얘기했더니 면목 없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다음날 만났어요. 남편 말은 핸드폰에 뜬 제 애칭이 너무 반가워서 순간 너무 반가웠다가 아차했다고. 매일 아침 시댁에서 눈 뜰 때마다 나 이혼했지 라고 새삼 깨닫는답니다. 습관처럼 집으로 운전해서 불 꺼진 창문을 2시간 넘게 쳐다보고 간 적도 있답니다. 친구들 말이 맞대요. 시작은 내기 때문이었고 그러고 나니 궁금하더래요. 저라는 사람은 대체 어떻게 해야 화를 내는지 주변인 친구들 이런 인터넷 게시판만 봐도 매일같이 만나는 시부모와 자기 친구들 주말마다 낚시를 다니는 자기의 삶 등 한 번은 화내고 싸울 법한데 싶었고 남들은 결혼 초에 평생 싸울 거 다 싸운다는데 이런 결혼 생활이 정상인가 싶었대요. 주변 기혼자들한테 물으니 그렇게 안 싸우는 건 와이프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 바람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었대요. 이런 저랑 10년, 20년 계속 살다 보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렇게 오래 만나서 저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래요.
날계란을 깨트려서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꽂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대요. 이쑤시개가 노른자를 다 덮을 만큼 빽빽하게 꽂혀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는 동영상을 보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대체 저 노른자가 언제 터질까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다가 대체 저라는 사람은 언제쯤 화를 낼까 싶었다고. 이래도 응, 저래도 응이니 본인도 점점 가짜는 이유로 시비라도 걸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심한 말, 조금 더 상처되는 말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더라고. 어떨 땐 자기도 말해놓고 나서 너무나 심했나 싶어. 티는 못 내고 움찔하는데 저는 그냥 덤덤하더랍니다. 기껏 해야 말 왜 그렇게 하냐고 쏘아붙이고 1시간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말 거는 거 볼 때마다 이 정도 말은 해도 되겠구나 싶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제 행동이, 제가 먹는 게 꼴보기 싫어지더래요. 트집 잡기 위해 지켜봤는데 보다 보니 괜히 짜증이 나고 부하같이 밀고 화가 났다고. 그 내뱉던 사소한 말 하나하나에 생채기가 나고 괜히 큰 싸움 될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 건데, 그게 남편한테는 너무 재미가 없었다네요. 재미라는 그 표현에 또 한 번 상처받았지만 이미 다 끝난 걸 어쩌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이혼 진행 중에 하지 않았냐고. 너도 이혼하고 싶었으니 개선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진행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눈물만 한참 흘리다가 하는 말이, 제가 이혼하자 했을 때 온몸에 피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자기가 찌른 이쑤시개에 드디어 노른자가 터졌구나. 이건 주워 담을 수도 다시 이어붙일 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도 후회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했는데 이혼하기 싫은 마음이 80이었다면 이렇게 어찌어찌 이어붙여서 이혼하지 않고 살면 자신이 평생 저에게 설설 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분명 그 마음이 20이었는데 그동안 봐왔던 자기 친구들의 결혼 모습처럼 살 자신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언제 또 지금처럼 저에게 나를 세우고 아무렇지 않게 찔러댈 것 같다고 그냥 자기 맘도 갈피를 다 못 잡았다는데, 먼저 얘기 좀 하자는 말은 못하겠고 저도 그런 말 안 하니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어이없더라고요. 그냥 저희는 둘 다 이혼하기 싫었는데 자존심도 뭣도 아닌 걸 내세우고 있다가 이렇게 됐구나 싶어 허탈하다가도 이혼하길 잘했단 생각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연애하면서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구나 싶어서 당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냐고 물었더니 대답 못해요. 그 결정에 후회하냐고 했더니 결국 대답 못해요. 저처럼 반반이겠죠. 후련한 밤, 후회 반. 더 할 말 있냐고 했더니 언제 떠나는지 장인 장모님께 말씀드렸냐고.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돌아왔고 다음날 새벽 1시 넘어서 전화가 오는데 순간 왜인지 모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전화를 받으면 바보가 될 것 같은 느낌? 2번 전화가 왔는데 안 받고 다음날 물었더니 술김에 전화했나 보다 라고 하는데, 그냥 몸 생각나서 찾는다는 전 여친이 된 기분이 든 건 제 패배의식일까요?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겼는데 아무렇지 않게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연락 오고 퇴근 잘하라고 연락 오는데 그냥 계속 화가 나서 다 씹었어요. 오늘로 회사 일 다 끝냈고 다음 주에 출국하는데 송별 회식하고 나서 소파에 멍하게 누워있다가 전에 썼던 글이 생각났어요. 다시 읽어봐도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이 글도 제 마음처럼 뒤죽박죽입니다. 자꾸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엉키는데 내버려두면 계속 그 생각에 빠지게 될까봐 그냥 뒤죽박죽인 채로 이렇게 글 씁니다. 글을 쓰면서 정리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일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뒤죽박죽인 일기를 쓰고 찢어버리면 없던 일이 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무도 절 모르는 곳에서 마음껏 쓰고 나면, 덮어버리면 더는 머리 어지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 아시나요? 어쩌면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가끔 했었어요. 그럼 그냥 이혼 결심 먹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글을 써서 그냥 하는 말이더라도 제 인생을 찾으라는 말, 행복하라는 댓글들에 이 사람과 함께 있던 최근이 어땠는지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다 싶고 그래요. 복잡하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2번째 사연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이남 중 장남으로 지방 출신입니다. 서울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면서 처음 집을 떠났고 서울에서 근무하고 또 결혼까지 하면서 저는 서울에 장착했습니다.
와이프는 근무 조건이 비교적 비안정적인 편이라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퇴사하고 싶어 하기에 와이프의 뜻을 존중해 와이프가 전업주부로 살 것을 의논하던 중에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와이프 직업 특성상 임신하면 출산 시까지 무급 휴직이 주어지기에 우선 휴직을 들어갔고 현재 집에서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우리 첫 아이 임신 소식에 양가 부모님 다 기뻐하셨고 저도 가능한 모든 걸 와이프에게 맞춰주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안일 모든 걸 제가 합니다. 청소, 빨래, 요리 모든 것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앞으로는 남자도 이런 거 하며 살아야 한다며 저희 형제에게 집안일을 가르치셨고 요리도 틈틈이 가르쳐 주셨기에 저와 제 동생은 웬만한 가정주부만큼의 살림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취 때부터 집 하나는 말끔히 정돈하며 살았고 거의 집에서 밥 해 먹던 버릇도 있고요. 이런 게 다 사랑하는 가정 위에 만들어진 습관이라 여기며 와이프 보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와이프는 입덧이 심하진 않았지만 기력이 없어 보여 제가 손수 곰국이라도 고아 먹이고 좋아하는 이태리 요리는 요리책을 뒤져가며 해먹였습니다. 임신 선물 요구하기에 갖고 싶어 하던 시계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16주 지나니 이제 안정기라며 친정 부모님과 여행 떠나고 싶다고 하기에 원하던 하와이를 6박으로 제가 끊어줬습니다. 시계값, 하와이 여행비로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제 연봉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 해주었습니다. 연봉이 제 나이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미래를 대비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어 와이프가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해달라는 것, 마음이든 돈이든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게 지난 주말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쯤 되었는데 신혼살림을 차린 저희 아파트 입주집 들일 때 저희 부모님과 동생 딱 한 번 다녀간 것 외에는 집에 부모님 오신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주위에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시골 시부모님 아들 집 온다고 자고 가는 거 싫다며 중간 역할 똑바로 하라는 말도 있었고 연락 없이 찾아오는 것, 살림, 간섭 어느 것도 용납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 뿐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 집 자주 드나드는 거 아니라며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와이프 걱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절과 생신 때 우리가 당일로 지방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아직 장가 안 간 둘째 아들이 집에 있고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아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와 통화 중 임신한 며느리 몸 상태를 궁금해 하시기에 다행히 입덧이 심하지는 않아 잘 먹는다. 특히 곰국을 잘 먹는다 등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이 걸렸는지 어머니가 바로 장을 받아가 밤새 곰국을 고우셨나 봅니다. 한솥 끓인 곰국을 얼려가지고는 이틀 뒤인 지난 주말에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려니 그런 건지 미리 연락하는 걸 깜빡하여 버스 안에서라도 저에게 연락하려고 주머니를 뒤지니 폰을 집에 두고 출발하셨던 겁니다. 시외버스는 이미 달리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곰끝만 놓고 당일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가셨답니다. 폰은 두고 오셨지만 가족 생일, 가족들 연락처, 주소 등을 적어놓은 수첩은 품에 있어서 택시 타고 주소 불러서 집은 잘 찾아가셨답니다. 저는 그때 하필 급한 일로 주말 출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왔는데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했지 하며 마구 화를 내는데 처음엔 어황이 벙벙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차근차근 달래가며 들어보니 안 그래도 컨디션 안 좋은 날이라 집에서도 꼼짝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벨 눌러서 보니 어머니더라. 연락도 없이 불쑥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예의가 없다 등등 너무 화를 내기에 일단 사과하고 진정시키고 어머니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자초지종을 모르니 무작정 연락 없이 놀러 오신 걸로만 생각하고 어머니께 쓴소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답니다. 이런 일 한 번 넘어가면 계속 반복되는 법이라고 문을 안 열어줬답니다. 그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외버스로 4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온 어른을 문정박대를 했다는 거냐 묻자
와이프는 더 얘기하기 싫다고 끊어버렸고 저는 어머니 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집에 계시던 아버지가 받으셨고 요즘 깜빡깜빡 하더니 폰을 깜빡하고 나갔다며 이틀 전에 밤새 곰국 끓여서 냉동실 집어넣고 얼자마자 싸서 새벽같이 버스터미널 나가셨다고요. 전달하고 애들 얼굴이나 보고 바로 내려올 거니깐 저녁은 집에 와서 먹을 거라고 기다리라까지 하셨다네요. 아버지랑 통화하고 나니 상황 판단이 되었고 마음이 너무 아파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잠시 후 회사 입구 인포에서 가족분이 방문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내려가 보니 핑크색 보자기 꾸러미를 2개나 들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네가 준 명함에 적힌 주소 찾아왔다 하시며 반가워하시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와서 고생하시냐 버럭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장 보러 가면서 전화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다 끓이면 전화해야지 하다가 까먹고 폰까지 두고 오고 내가 늙었나 보다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는 곰국 얼린 건데 1인분씩 얼린 거라고 잘 해먹이라 하시고 하나는 묵은지랑 젓갈이랑 장아찌랑 서울에서 먹기 힘든 거 싸우셨다고 두고두고 반찬 해먹으라십니다. 집에서 무슨 일 있었냐 물어도 며느리 흉보는 게 싫으신지 한사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아버지 밥 해주러 가야 된다 하시며 차 한 잔도 마다하시고 부랴부랴 다시 택시 타고 터미널로 가시겠답니다. 고집을 못 꺾어 결국 택시 잡아 보내드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시 사무실 올라가 급한 사무 정신없이 처리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잔뜩 화가 나 있더군요. 덕분에 어머니께 못 들었던 상황을 와이프에게 들었습니다. 입구 벨을 누르기에 화면 보고 집에 없는 척 했다가 한참 뒤에 경비 아저씨한테 인터폰이 와서 받았답니다. 반찬이랑 국을 맡기셨다는데 상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기에 그냥 거기 두세요. 남편이 회사 갔는데 퇴근해서 버리든 말든 할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싸들고 회사에 오신 걸 보니 아무래도 어머니는 그 경비 아저씨와의 통화 중에 곁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다 어머니 잘못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예의가 있지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뭐 때문에 오신 건지 설명을 해도 전후 사정 들을 거 없고 결과적으로 어머니 잘못이지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결혼 상대를 잘못 택했다는 것을요. 임신 중 예민한 상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방문에 불쾌한 며느리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신 분 일단 집안에 모시고 차라도 한 잔 드린 뒤에 나중에 저한테 화풀이하고 저한테 단돌이 시키는 그런 아량, 이해심조차 없는 여자인 줄 몰랐습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길 바라는 만큼 배우자, 부모에게 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분은 저희 집에 수십 번 오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요리하고 과일 깎고 설거지했습니다. 딸이랑 더 시간 많이 가지라고 제가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은 한 번을 안 오셨지만 멀어서 그렇지 나중에 모시지 뭐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불효자고 못난 놈입니다. 이미 와이프는 배가 불러오고 있고 제 자식이 자라고 있는데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저런 여자가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 교육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와이프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냉정한 태도를 보이자 울고불고 친장에 전화하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장모님이 전화 바꾸라더니 좀 만나자 하시는데 제 마음이 정리된 뒤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부모 무시한다며 짐 싸들고 어젯밤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 뒤 장인어른께 몇 통의 전화가 오고 와이프 친오빠에게 몇 통의 전화가 왔는데 다 피했습니다. 오늘은 연차를 내고 하루 종일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는 결혼한 많은 여성분들의 커뮤니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 익명으로 글을 남깁니다. 와이프가 글을 지울 수도 있지만 똑똑히 보라고 씁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